안녕하십니까. 이제 다낭도 떠날 때가 다 됐고요. 이제는 제가 조지아를 떠나 태국으로 갔을 때 이 동남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, 제가 다낭을 떠나서 다시 라오스로 갈 겁니다. 제가 최고 좋았던 데는 방비행이에요. 근데 라오스가 바다도 없고 내륙 국가인데 왜 방비행이 좋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, 우선은 오늘은 다낭을 이제 며칠 있으면 떠나니까 이제 태국과 라오스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. 그 장단점은 유럽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. 라오스는 내륙 국가라서 회가 없어요. 해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 뭐 신선한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지금 첫날 왔을 때 제가 회를 먹은 것처럼 지금 회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. 이 맞은편에 보이는 레스토랑도 노천 레스토랑이지만 이게 지금 해산물 파는 데입니다. 여기도 저기 앞에 보시면 청해수산 보이죠? 저기 제가 회덮밥을 한 6, 7번 먹었나? 회 한 번 먹고. 아무튼 이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어보면은 알거든. 싱싱한지 싱싱하지 않은지, 쫄깃한지 눅눅한지. 여기 오시면은 이제 구글 지도 청해수산 회타운에 검색해서 리뷰나 사진을 올려주시면 이 소주 한 병 서비스로 드린답니다. 이건 소주 한 병 뭐 한 12에서 15만 동 하는데 뭐 만원 번 거지 뭐.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룸식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제가 쓰고 있습니다. 근데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요. 룸마다. 이게 옛날에 호텔이었나? 뭐 좋지 뭐 없는 거 뭐야. 이 청해수산 다낭점은 그 회를 한국에서 갖고 온다 그러네요. 근데 광어도 한번 먹어봤는데 쫄깃쫄깃하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더 즐기는 것은 식기다시. 여기 식기다시가 예술이에요. 제가 한국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국에서도 한번 먹어봤는데 식기다시가 이렇게 다낭점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우선은 회는 나오지 않는 상태고, 뭐 전 영상에 나왔지만 우선 이게 1차 식기다시입니다. 그때는 제가 좀 뒤죽박죽 찍어서 이것이 1차 식기다시입니다. 회는 이렇게 소자로 나왔어요. 우선은 뭐 라오스에는 이런 횟집이 없고 싱싱하지가 않으니까 뭐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먹고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. 여행이라는 것은 무계획이죠, 무계획. 하지만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경로는 사실 머리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조지아에서 한 1년 살고 싱싱하네.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 갔을 때 솔직히 태국이라는 나라에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. 이미지는 뭐 별로 좋진 않았고. 근데 조지아를 떠나서 태국에 도착했을 때 첫날에는 별로였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이 유럽에 없는 것들이 태국에 있으니까 한국엔 당연히 있고 편한 거예요. 조지아에서는 솔직히 냄비밥 해먹고 계란 후라이, 계란찜, 뭐 감자볶음, 김치는 그냥 대충 사다가 뭐 고춧가루로 해서 맛도 안 나는 거 먹고 그랬는데, 이 태국에 오니까 한국인들이 유럽에 살았을 때, 태국에 살았을 때 완전 180도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. 편했어요, 저한테는. 우선 그게 첫 번째 태국의 장점인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. 태국이나 라오스나 베트남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. 우리가 갖고 있던 정서, 1970년대 뭐 80년대 그 정도의 정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한국이 고도의 발전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마인드가 과거의 마인드와 많이 변해서 뭐 이웃 간에도 서로 교류도 안 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,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. 또 태국, 라오스, 베트남 이 나라가 참 장점이 뭐냐면은 여행하기가 매우 편합니다. 뭐 유튜브 여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스스로 막 예약을 하고 막 어디로 가고 뭐 방콕에서 파타야 막 가고 뭐 어디 터미널에 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, 예를 들면은
근데 태국이나 라오스,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다 호텔 프론트에서 예약을 다 해줘요. 그렇다고 해서 그 호텔 프론트에서 가격을 막 뻥튀기 치냐? 그게 아닙니다. 여행사 가보면 가격 거의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형님들이 만약에 이 베트남 여행을 하실 때, 아니면 태국 여행을 하실 때, 아니면 라오스 여행을 하실 때에는 자기 목적지만 딱 대고 예약 좀 해줘, 예약 좀 해주세요. 그러면은 예약이 다 됩니다. 그러면 호텔 앞까지 와서 데리고 갑니다. 픽업을 해요. 그 다음에 이 동남아, 태국, 그 다음에 라오스, 베트남의 장점은 음식입니다.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 사셨던 분도 계시고 유럽을 가보실 분도 계시지만은, 저는 유럽의 음식을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지만은 이 동남아 음식하고 비교하자면은 천지차이라고 보거든요. 이게 뭐 아시아의 음식, 아시아의 문화에서 그거에 대한 동질감을 떠나서, 과거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있는 척 하려면은 프랑스 레스토랑 가가지고 칼질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거 매일 먹어보세요, 스테이크를. 그리고 프랑스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, 뭐 이탈리아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, 파스타 맛이 거기서 거기입니다.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. 저는 유럽 음식하고 저하고 맞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유럽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. 근데 막상 음식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태국에 오니까 아유, 내 입맛에 안 맞는 것도 많지만 내 입맛에 맞는 것도 많았어요. 근데 이거 뭐 서비스라고 갖고 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지? 과메기라는데 뭐 과메기를 뭐 어떻게 먹는 거야? 하여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다낭전 청해수산, 한국에서 먹었을 때보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. 또 하나 이 동남아, 태국, 라오스, 베트남의 장점은, 이건 단점도 되거든요. 저한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. 한국 사람이 많음으로써 이 여행 온 기분이 안 나고, 하지만 또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,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뭐 요즘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다 그렇지만은,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식자재, 뭐 조지아 같은 경우에 식자재를 구할 수가 있는 그 사쿠라라는 데가 있긴 있는데 가격이 뭐 3-4배 비싸니까, 뭐 라면도 그렇고. 근데 이 동남아에서는 한국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그만큼 차이가 없이 한국의 식자재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. 이게 이제 또 이 동남아의 장점이고, 뭐 유럽은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많이 수출이 되니까 유럽도 이제 뭐 식자재 같은 거 구하기 쉽고 한데, 이 동남아는 유럽보다는 훨씬 편하고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. 이것이 좀 장점이 아니면은 또는 단점이기도 해요, 저한테는. 뭐 이건 뭐 싸먹는 건가? 이렇게 해서 싸먹는 건가? 솔직히 잘 몰라요. 제가 이런 걸 처음 먹어봐갖고. 이 과메기네 이게.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? 미역이구나. 이렇게 해서 먹는 건가? 매운 고추. 아니 다낭에서 과메기까지 먹어보네. 솔직히 과메기도 처음 먹어봐요. 또 하나의 그 동남아의 장점은 관광 인프라입니다. 그걸 좀 민감한 부분인데, 왜냐면 지금 여기 그 태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고, 베트남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, 라오스도 마찬가지고, 그들의 서양 사람들이 라오스하고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가는 이유를 딱 보고 유심히 보니까, 이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가더라고요. 이 자연, 그 다음에 액티비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하고 부산만 보는 게 아니라 강원도 홍천을 가는 거예요, 정보로. 그러니까 관광 인프라가 그렇게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거기가 뭐 도로가 좋지 않던 좋던, 거기가 산골이던 걸 떠나서 외국인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가는 것 자체가 그게 관광 인프라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아름다운 강원도 설악산이나, 뭐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지만은 설악산,
뭐 강원도 홍천 같은데, 뭐 원주 같은데 관광 인프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. 누가 외국인이 어디 원주가 어딘 줄 알고 거길 가겠습니까? 일하는 사람 빼놓고. 근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닌빈, 뭐 다낭, 나트랑, 뭐 외국인들이 다 찾아갑니다. 뭐 동굴이 전 알지도 못하는 곳을 외국인들은 다 알고 가더라고요. 또 동남아의 단점은 우리는 이제 반도국이라서 이제 국경을 넘어간다 이런 거에 그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이 동남아는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에 조금 감흥이 있어요. 좀 힘들지만. 그러니까 지금 한 60 되신 분들, 65세 되신 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뭐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강제 은퇴를 당했거나 그런 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1년 동안 해외 살아보기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동남아가 최고란 얘기죠. 그 이유는 비자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태국은 90일 동안 2번을 1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. 어떤 분들은 복불복이라 그러는데 태국이 정해진 법에 그냥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. 괜히 무모하게 내가 90일 2번을 살았는데 또 국경을 찍고 온다. 그거는 한국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. 저는 지금 가고 싶어도 지금 태국을 안 가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90일을 2번 찍었기 때문에. 그러고 나서 라오스로 왔고, 러시아로 갔고, 러시아에서 다시 라오스로 간 이유는 뭐냐면, 제가 태국에서 90일을 2번째 보내고, 제가 라오스를 가려고 했는데, 딸내미를 보고 싶어갖고, 딸내미를 보러 러시아로 갔습니다. 근데 그동안에 제가 티켓 끊어놓은 거 있고, 그래갖고, 그게 아까우니까, 제가 그냥 간 건데, 라오스에 온 게 저한테 신의 한 수였죠. 왜냐면 비엔티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비엔티엔에 대해서 뭐 태국 뭐 비슷한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비행에서 제가 반해버렸습니다. 자연과 사람들,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먹거리 문화, 조용하고 밤에는 조용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매일매일 달라요. 거기는 이 풍경은 똑같은데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제가 태국에서 비자를 하러 이제 베트남에 왔는데 그때 뿌이년 아버지 한번 주둔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실패를 했고 베트남에 왔을 때 솔직히 실망을 했어요. 뭔가 좀 태국에 있다가 베트남에 오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, 뭔가 기분이 좀 깨름직스럽고 그랬는데 지금 베트남을 다시 닌빈에서 또 생각이 바뀐 거죠. 닌빈의 자연을 보고 슬리핑 버스도 재밌게 타보고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긴 힘듭니다. 근데 그걸 즐겨야 돼요. 그래서 이 동남아 상국을 어떻게 하면 1년을 살 수 있을까? 비자런을 합법적으로 그냥 태국에서 3개월 살고 라오스에서 한 달 살아요. 라오스에서 국경 넘어 45일 살아. 다시 또 라오스로 와. 30일 살아. 다시 국경 넘어 그럼 45일, 45일, 90일 아닙니까? 그러면 270일. 그렇게 되면 비자에 아무 문제 없이 피곤하지만 동남아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걸 다 보면서 1년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. 이건 뭐 물회가 또 나왔고 저번에도 뭐 영상이 있지만은 이건 뭐 이거 비빔밥이 또 나왔고 또 새우가 튀김이 나왔고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먹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또 이것도 나왔고 아무튼 여기 참 청해수산 이 사장님 누군지 얼굴 한번 보고 싶네.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비교하는 이유는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살아왔던 환경, 한국, 그 다음에 러시아, 또 유럽을 내가 몇 번 다녀보고 느낀 걸로 얘기했을 때는 인프라, 관광 인프라적으로는 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가 절대 유럽에 뒤지질 않습니다. 그 이유는 한국 분들 중에 이제 소치라는 러시아 소치 대표적인 관광지죠. 거기 갔다 오신 분들하고 그 갔다 오신 분들이 태국 파타야하고 소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소치는 태국 파타야의 10분의 1도 안 돼요. 이런 관광 인프라나 이런 규모 면에서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고 러시아의 삶의 질과 그 다음에 태국의 삶의 질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국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. 또 이
동남아, 태국, 라오스, 베트남의 또 장점은 갈대가 노진장 많다.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먹자골목이 모여있는 곳이 있지만은 또 동네마다 이렇게 먹자골목 소규모로 이렇게 있잖아요. 이 베트남이나 라오스, 그 다음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럽하고 달라요.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 있거든요. 그들은 뭐 회식 문화가 아니니까. 여기의 장점은 갈대가 많다.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여행하는 사람 중에 그 부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, 만약에 트빌리시를 간다 그럼 트빌리시 한 이틀, 뭐 끝다시 이틀 이렇게 있는 거하고 한 달 살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먹는 거로 얘기하자면은 현지식을 당연히 먹어보는 게 경험이 되고 좋죠. 현지 문화니까. 단 현지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동남아의 또 단점이 하나 뭐냐면, 사람들이 로컬 음식이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, 과거에도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를 시키게 되면은 그거의 양이 안 돼요. 양이 안 차. 그러다 보니까 두세 개를 시키게 돼요. 그러니까 두세 개를 시키게 되면은 뭐 한식 가격 나옵니다. 그럴 바에는 한식을 먹는 거죠. 어느 분이 댓글로 그러더라고요. 왜 이렇게 한식만 먹냐고. 근데 현지식을 한식 줄 돈으로 먹을 바에는 그냥 한식 먹는 게 포만감 있고 좋더라고요. 이 현지식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, 우선은 현지식이나 한식이나 뭐 가격이 비슷할 바에는 저는 한식을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식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. 이 동남아는 나이 젊은 친구들, 그 다음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다 어울릴 만한 곳이고, 유럽은 젊은 친구들. 전 이렇게 생각해요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많이 좀 고생을 하실 것 같고,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도 놀거리가 많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, 나에게는 뭐 이 태국이나 라오스, 베트남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. 이제 또 다낭을 떠나서 라오스로 갈 건데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, 간혹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